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자폐증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이제 완치 자체가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폐증을 연구하는 이제 그러한 그 제약회사와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은 지나야 이 자폐증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증상들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러한 좀 실마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실마리입니다. 실마리인가 말 그대로 아직까지 굉장히 지금 멀었다는 거죠. 이 자폐증 자체를 지금 현재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걸 영양학적 접근 방법으로 이걸 보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폐증은 영양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산모의 그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모의 영양 공급이. 세 번째로는 이미 자폐를 앓고 있더라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제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 자폐증에 대한 증상 개선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갖고 이렇게 아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약간 좀 논문적인 부분에서 좀 되게 여러 가지 숫자도 나오긴 한데 이 세 가지만 좀 알면은 저희가 뭐 추후에 뭐 자폐 관련돼서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영양학적으로 불균형, 그리고 이게 자폐 아들이 영양소가 굉장히 지금 결핍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하, 오늘 만에 이걸 잘 할 수 없어가지고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진행될 건데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약간 집중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폐증과 부족한 영양소 1번, 비타민 D인데요. 이제 좀 논문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비타민 D와 자폐증,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유아기의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내용인데 비타민 D가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제 이하일 경우에는 이 자폐증이 이제 유발이 이제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점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타민 D 또한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전에도 비타민 D 자체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DNA 가장 기본적인 구조 중에 이제 게놈이라고 있죠. 인간 게놈의 26,000개의 유전자 중에 3%를 조절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D 자체가 잘 공급이 되어야만 이러한 그 아이도 이렇게 저희가 유전자도 잘 이게 성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비타민 D가 뇌발달 활성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신경 스테로이드로서 작용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호르몬의 일종인 거죠. 근데 이 비타민 D가 이제 그 호르몬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비타민 D가 세포 증식, 세포 분화, 칼슘의 신호를 전달을 하고 신경 영양과 신경 보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논문에서는 자폐아, 그리고 또는 자폐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자폐아가 아닌 형제 자매에 비해서 이제 임신 3개월째, 그리고 출생 시, 그리고 8세에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 연구에서 이제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자폐 증상을 개선을 한다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고용량 비타민, 고용량, 네, 그냥 일반 용량도 아니고 고용량으로 비타민 D를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자폐아에게 약 75%의 핵심 증상들이 개선됐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자폐아에 사용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고용량입니다. 그래서 300 IU, 네, 이게 이제 그 유닛이죠. 300 IU 퍼 킬로그램 퍼 일, 하루 동안 이렇게 300 IU 퍼 킬로그램 이렇게 투여했고, 또는 5000 IU를 하루 동안 계속 이렇게 투여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자폐 증상을 개선시킬 것뿐만이 아니라 자폐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소규모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임신 중 특히 이제는 그 산모들에게 5천 IU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투여를 하였고, 그리고 또 영아와 유아기에도 이제 1000 IU를 이제 하루 동안 이제 투여를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보충을 하였을 때 20세부터 자폐아가 있는 산모가
자폐아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20%에서 무려 5%로 예, 이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4분의 1로 이제 감소가 된 거죠. 따라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폐 예방을 위한 이 비타민 D가 얼마나 쓰였냐 보시면은 임산부와 수유부는 이제 5,000 IU를 하루 동안 계속 투여를 하게 한 거고, 그리고 영유아는 150 IU per 킬로그램을 하루 동안 계속 투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용량의 비타민 D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영유아기의 비타민 D를 꼭 섭취할 수 있도록 항상 권장을 하고 있는 지금 실태입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비타민 D는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그리고 보충될 수 있는 공급처가 되게 많죠. 이제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당연히 저희가 합성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사로부터 이제 저희가 이 비타민 D를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산모의 비타민 D 혈중 수치, 이 농도가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아이의 이제 자폐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엄마가 얼마나 영양소를, 특히 이제 비타민 D의 그 영양 수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신경 영양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내고요. 신경 세포를 분화시키고 해마, 저희 이제 여기 뇌에 있죠. 이 해마가 바로 기억 관련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해마 안에 세포가 자살되는 걸 이제 감소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기억 세포의 수용체,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조율을 시켜주고, 그리고 신경 세포의 성장 인자를 조율을 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또한 뇌 보호를 시켜주고 이제 뇌의 구조를 발달시켜주고 개발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인 거죠. 그래서 뇌 안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또 비타민 D입니다. 네, 이게 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산화 질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희 이산화 질소의 또 이 수치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산화 질소로부터 세포 자살을 이렇게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D인 거죠. 그리고 뇌 안에 해독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예. 뇌도 해독이 필요한데 이걸 비타민 D가 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DNA까지, 손상된 DNA까지 다시 복구시켜주고 수리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D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리실비안 망이라고 있는데, 이 페리실비안 망은 뭐냐면 이 뇌 안에 그 페리실비안은 이런 그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그 언어를 이제 발달시키고 언어를 이렇게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 영역인데, 이 페리실비안 망을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인 거죠. 특히 이제 이 자폐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적인 그런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리실비안 망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비타민 D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이제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약 4,000명 관련된 이제 그 엄마와 자녀들에게 비타민 D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자녀가 7세가 되는 시점에 비타민 D의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엄마와 자녀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높은 IQ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IQ를 높은 IQ의 아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 D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스페인에서 약 2,000명 관련된 이제 엄마 아이들에게 비타민 D 수치를 좀 확인을 했는데, 비타민 D가 75 이상 그리고 50 미만인 이제 그 군을 이제 대조군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때 비타민 D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11일에서 23개월 자녀의 인지 점수가 훨씬 더 높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더 똑똑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363명 대상으로 엄마 자녀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탯줄 비타민 수치를 확인한 결과 약 5.56에서 20.8 내노미터 퍼 리터와 이제 39.9에서 51 이렇게 되게 높은 군과 이렇게 낮은 군을 이렇게 대조를 했었는데, 이때 16개월에서 18개월 아이의 인지 점수가 더욱더 높았는데, 바로 이것도 또한 비타민 D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 점수가 높아지고 아이가 좀 약간 더 두뇌가 좀 명석해진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언어 발달 영역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페리시비안 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에서는 886명 대상으로 엄마 혈중 비타민 D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때 75, 37.5 이게 되게 거의 50% 차이가 나는 거죠. 2배 차이가 나는데, 높은 비타민 D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엄마는 자녀를 낳았을 때 6개월 된 시점에 자녀의 언어 점수 능력 또한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호주에서 337명 대상으로 산모 안에 탯줄 비타민 D를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산모의 탯줄 비타민 D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가 18개월째
4세 때 언어 능력 점수 또한 높았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행동 발달에 이게 또 관여를 하는데, 자폐아 같은 경우는 행동 발달에 되게 굉장히 약간 많이 결함이 있죠. 근데 비타민 D가 이 행동 발달과 되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영국에서는 7,065명 대상으로 산모와 자녀 간의 비타민 D의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높은 비타민 D 수치를 가진 42개월 아이의 경우 사회적 발달 점수까지 높았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게 되게 다양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487명 대상으로 그리스에서 산모와 자녀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었고, 한쪽은 50.7 이상, 다른 쪽은 38.1 미만으로 이제 이 비타민 D 수치가 확인됐었는데, 50.7 이상인 되게 높은 비타민 D를 갖고 있는 아이의 경우에 사회적 발달 점수까지도 높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이고요.